좀 개념 좀 볼까? 좀 이렇게 없는 거, 평면좌표, 직방, 원방. 그래서 이렇게 없는 내용 좀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일단 뭐 쉬운 건 다 넘길게요, 그렇죠? 평면좌표에서 지금 요 내용이 안 나온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가 바로 파푸스의 중선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알고 있나요? 파푸스의 중선정리? 중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기억나요? BC의 중점을 L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A를 이어요. 그치? 그럼 이거 AM이 여기 바로 중선입니다. 이게 중선. 그렇지?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어떤 그 마주보는 변,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보통 이제 한자로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 대변의 중점의 이은상이 중선이에요.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요건데 이런 공식이 먹혀요. AB의 제곱, AB의 길이의 제곱이겠죠?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런 공식이 먹힌다는 거예요. 요거를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설명 좀 해줄게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 평면좌표 뜬금없이 왜 나오냐면은 이게 보통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증명할 때 좌표를 잡아서 증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M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축을 잡아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N 원점으로 하면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좌표를 잡으면 A 좌표가 A, 둘 다 모르니까 근데 C, M의 길이를 C라고 놓으면은 C의 좌표가 플러스 C, 0이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0이겠죠? 이렇게 해서 M을 딱 원점으로 잡아야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은 채로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좌변하고 우변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같다는 걸 보여주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좌변은 뭐예요? AB의 제곱은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점과 점상의 거리예요. 그렇지? 공식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겠네. 그렇지? 그래서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겠죠. B 빼기 0이니까 그 다음 AC의 제곱은 A, B랑 C, 0이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A제곱이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고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거? 그치? 우변도 계산해볼까요 우변? 그러면은 우변은 2 곱하기 그렇죠? 2 곱하기 AM제곱 A, B와 M은 뭐예요? 원점이죠 원점 그래서 0,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리고 BM제곱은 뭐예요? BM의 길이가 그냥 C야. 그럼 제곱하면 C제곱 되겠네요. 그러니까 둘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증명 과정 있잖아요. 좌표축 잡아서 증명 과정에다가 뭐 가나다라 구멍 빵빵빵 뚫고 문제를 내거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증명하는 과정에 평면좌표가 쓰이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이 공식을 써가지고 길이 구하는 문제도 나와. 게다가 심지어 이 평면좌표에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 있죠? 개념에 그렇지?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 중선이 많단 말이에요. 쓰기 딱 좋다고.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나와요.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평면좌표에서 되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평면좌표는 그렇게 넘어가고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뭐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일단 직선의 결정 조건 정도? 결정. 직선의 결정을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선인데 일단은 왜 직선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으면 1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선의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냐? 이게 좀 약간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선이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형태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1차 함수 형태예요. 그죠? 얘는 1차 함수죠.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고 그렇지? 이런 거 맞습니까? 근데 1차 함수가 아닌 형태의 직선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n이야. 이렇게 y축의 수직이면서 x축의 평행한 그러한 직선을 보통 y는 n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지? 이 직선 위에는 뭐예요? x좌표는 계속 바뀌지만 y좌표가 n 점들만 모여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n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이기도 하지도 상수함수죠. 이거 아마 이제 이거 공수 뒤에 있는 함수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상수함수예요. 함수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로.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좌표가 m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x는 n이다. x축 수직이고 y축이 평행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뒤에 함수 단에서도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얘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의 함수일 수 없는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직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두시고, 그치? 그러면은 사실 근데 그 중에서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1차 함수예요. 그쵸? 요거는 약간 쩔이고, 메인은 1차 함수다.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를 다시 제대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 함수를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1차 함수의 결정은 뭐예요? 결정이라는 거는 딱 조건을 걸었을 때 이 두 개 조건이면 이 두 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밖에 없어. 약간 이렇게 결정 딱 한 개만 남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결정. 그러면은 1차 함수는 당연히 지금 보면 형태만 봐도 알겠지만 A하고 B가 둘 다 정해지면 결정이 돼요. 그럼 A는 뭐야? 기울기. B는 이제 y절편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는 뭐예요?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있어. 근데 여기에 있어. x1, y1이에요.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 직선 위의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은 항상 기울기 m이 되겠죠. 기울기 m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어떤 함수가 나와요?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이게 바로 기울기가 m이고 x5,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함수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치? 근데 보통 이제 y는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y1까지 이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외우죠.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야? 어떤 1차 함수가 어떤 직선이 한 점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다 이러면 바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치? 고민하면 안 돼.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그렇죠? 약간 변주도 할 수 있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아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지나는 두 점을 아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난다. 이러면 뭐예요? 얘도 직선 유일하죠. 그렇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점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맞죠?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나는 점도 뭐 얘든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치? 뭐 기울기가 양수면은 올라가고 음수면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올라가는 거를 보통 증가함수로 얘기하고 떨어지는 걸 보통 감소함수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뭐 이런 거 알고 주직선의 위치 관계도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위치 관계. 다 아는 내용이긴 할 텐데. 이 주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제 보통 위치 관계는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로 보통 많이 따져요. 교점의 개수. 즉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다른 케이스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점에서 안 닿게. 두 번째는 교점이 연계일 때, 즉 평행할 때예요. 세 번째는 교점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할 때. 알겠죠? 그래서 공식 위치하기 여기까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1개, 0개, 무수히 많다예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공식 위치하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쓰게 될 어떤 스킬이에요.
1번에 포함된 건데 수직으로 만날 때를 따로 이 계산으로 좀 따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사실 이거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잖아, 그렇지? 표준형일 때도 비교할 수 있어야겠지만 일반형일 때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스피드 때문에, 계산 스피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봐, 일단 표준형이면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하고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인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한다 치면은 기울기가 다르면 뭐예요? 그냥 한줄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지, 그지? 기울기가 같고 근데 y절편은 달라야겠죠? 그래야 이제 일치하지 않겠지, 그지? 평행하겠죠. 그리고 둘 다 같으면 뭐예요? 그래프가 이제 아예 똑같아지니까 식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이거죠, 그렇죠? 알고 있지, 그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증명 뭐 쉬워요,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쉬워요. 되게 잘라가지고 하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x축 수직을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여기도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닮음이 많이 나오죠, 직선하게, 그렇지? 그렇지? 이각하고 이각이 같고 이각하고 이각이 같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그리고 요 길이를 C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닮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A 대 B는 C 대 A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분수식으로 표현하면은 B분의 A하고 A분의 C가 같은 거죠. 맞아요? 이거 알겠지, 그지? 근데 지금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A분의 B죠. 그지? 요거의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C인 거 알겠어요?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Y 증가량이 음수죠, 음수.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 B분의 A랑 A분의 C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이 역수관계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요. 그렇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지? 증명은 쉬워요. 뭐 다른 방식으로 되고 얼마든지 방식은 많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야? 이걸 당연히 외워야겠지, 그지? 이게 됩니까, 이거? 사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일 때도 우리가 바로 이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형 두 직선이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 있다. 그렇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매번 얘하고 얘를 각자 뭐예요?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비교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계산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한 번에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식이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이거예요. a 프라임분의 a하고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 이게 바로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항의 계수의 비율과 y항의 계수의 비율이 다르면은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사실 직관적으로 바로 어떻게 가지, 그렇지? 그죠? 그다음 평행은 뭐예요? 둘이 같겠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근데 이 상수항의 비율 C'과 C까지 같으면 C 같아지므로 얘는 달라야 돼요. 그래야 평행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당연히 다 같아야겠죠. 다 같으면은 약분하면 C 똑같아지므로 같은 식이에요.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외워놓으면 계산 속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외우기를 좀 바랄게요. 이것도 증명 생략할게요, 그죠? 얘들을 당연히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정리하면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일반형일 때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럼 뭐예요?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이다 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내가 좀 강조하는 식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그렇죠? 사실은 얘는 뭐예요? 두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똑같아요, 그렇죠? x절편이 a라는 건 뭐야? 그럼 a, 0을 지나다는 얘기고
b라는 건 0,b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 구한 다음에 y절편 b니까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식이 이래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하면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실제로 a,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a 플러스 b분의 0은 1 맞죠, 그죠? 0,b로 대입하면 a분의 0 플러스 b분의 b는 1이지, 그렇지?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요거 외우면은 자주는 아닌데 종종 계산상 시간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해했어요 이거? 좀 얘도 나는 좀 이렇게 좀 암기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책에 있죠,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개념은 알고 있나? 요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개념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일반형으로 두 식이 있다. 직선 L1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직선 L2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 뭐 x1, y1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x1, y1 그렇죠? 얘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쪽은 이렇게 그대로 더하고 한쪽은 뭐 k 같은 거, 뭐 변수 하나 가져와서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식을 쓰면은 얘는 뭐예요? 무조건 얘는 0과 얘는 0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유를 볼까요? 보세요. x1, y는 저희 교점이라는 건 일로 좌표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x1, y는 얘한테 대입하면 얘가 얘를 0으로 만들 거예요. 1로 대입해도 얘를 0으로 만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1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니까 k에 상관없이 0이 되는 겁니다. 성립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치? 그래서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직선 L1, L2의 교점이 있으면은 k 값이 무수히 많이 변하면서 뭐예요?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얘를 지나는 건 고정적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요 원리를 좀 익혀놓으세요.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오히려 원방에서 똑같은 원리가 나오는데 그때 중요합니다. 알겠지? 직방에서 그렇게 중요한 원리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실 이게 다 쓰임새가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식 많이 봤지. 문제 풀다 보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둘이 m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6,0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n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그죠? 사실 얘가 요거예요. 같은 겁니다. 지금 y까지 넘겨가지고 표준을 만들면 m을 묶어가지고 m x 플러스 6 빼기 y는 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 원리에 의해서 요 식은 뭐야? 얘는 0, 얘는 0. 두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0, 얘는 0 하면 뭐예요? 두 직선에 연립해가지고 방정식을 풀면은 x가 마이너스 6이고 y의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을 무조건 지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원리를 알면 돼요. 사실 이게 직방에서 요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별로 없어. 이걸 안 써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원방에서 또 나오고 그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나왔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거는 다 알죠, 솔직히. 이건 모르지 않겠지? 공식 알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알겠지, 이제. 그래서 됐습니다. 직방 사실 뭐 내용은 사실 하고 싶은 거 더 많은데 이제 한 개만 할게요. 페이지 22쪽 봅시다. 네, 파포스 조선은 지금 이제 페이지 22쪽 볼게요. 페이지 22쪽에 보면은 17번 볼게요. 17번. 페이지 22쪽에 17번. 지금 보면은 문제가 이래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y는 ax라는 직선이 사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어때? y는 ax면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2등분이 될까요? 대각선의 중점이지. 맞아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 이쪽을 저 가운데 유점을 지나면은 무조건 넓이가 2등분입니다. 유점이 지금 좌표가 얼마예요? 중점이니까 2분의 7,2인 거죠. 얘를 지나면은 무조건 넓이가 2등분입니다. 그래서 a는 얼마야? x를 증가하는 y 증가하니까 2분의 7분의 2예요. 답이 7분의 4가 되겠죠. 이거 푸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케이. 저 점을 지나면 2등분 되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돼요? 그치? 그러면은 직사각형만 저런 점이 있을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바로 옆에 유형 4번에 보이는 2등분 사각형, 이런 2등분 사각형이 있죠. 이런 2등분 사각형 중에 삼각형 중에 뭐 이렇게 어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조건 넓이 2등분한 점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없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은 어때요? 정삼각형이 있어요?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넓이는 2등분해. 정삼각형을. 있어, 없어? 얘도 없어 보이죠, 그렇죠?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무게중심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 딱 보면 이등 아니지, 그치? 그리고 그러면은 마름모. 그림 좀 이상한데. 마름모는 있어요, 없어요? 마름모는 있어, 없어? 있어요. 마름모는 됩니다. 두 대각선이 됐죠. 여기 정 가운데. 유점을 지나면은 어떤 식으로 지나든지 간에 넓이가 2등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육각형은 어때요? 정육각형. 좀 완벽하지 않은데 정육각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육각형도 요 대각선이 딱 만나는 요점, 그렇죠? 요점을 지나면은 직선이 어떤 식으로 지나는지 간에 넓이가 2등분이에요.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있고 얘도 있어요. 이 직사각형이 있죠. 근데 정사각형은 없습니다. 이 2등분 사각형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원리일까요? 정확히 어떤 원리예요?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무슨 대칭? 점대칭. 점대칭 도형만이 있어요. 정확히 그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넓이를 2등분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점대칭이 뭔지 알죠? 그렇지? 어떤 특정 도형에 딱 점을 찍어가지고 점대칭 이 점에 대해서 기준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켜. 그러면 그 점이 반드시 또 도형이 있어야 되죠. 안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180도 돌렸을 때 일치하면 돼요. 그렇죠? 180도 회전했을 때 도형이 그대로 일치해. 그러면 점대칭 도형입니다. 그렇죠?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일치하고 일치해요. 근데 얘는 뭐야? 돌리면 뒤집혀지지. 일치하지 않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점대칭이 되는 도형의 그 기준점을
점대칭을 만드는 그 기준점을 지나는 그게 있는 도형들은 그냥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넓이를 항상 일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문제가 응용되어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문제 이렇게 나오겠냐고 솔직히.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한 1, 2번에 있는 거지. 그냥 주는 문제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지. 한 15번, 뭐 17번 뒤에 있으려면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해돼요? 도형을 막 되게 더럽게 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런데 그 도형이 다 점대칭이야. 그러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그 점대칭 되는 그 기준점을 직선이 지나기만 하면 넓이가 이루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제 변형이 되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돼 이거?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더 많아요. 사실 내용은 많은데 근데 좀 생김초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 빠진 것들. 오케이? 이해했죠? 좀 문제 좀 푸세요. 3교시에는 원방 설명해 줄게요. 원방. 원방 설명 조금 할게요. 원방 설명. 사실 쉬운 건 다 넘기고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식 요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할게요. 다시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렇죠? 요거. 아까 직선에서 배웠죠, 그죠? 원리가 똑같아요. 두 원이 일반형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일반형이 서 있으면 저게 무조건 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표준형으로 붙였을 때 r 제곱 형태 그 위치에 양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원이고. 거기에 0 이하의 값이 들어오면은 뭐 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얘기할게요. 원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 마찬가지예요. 한 개는 그대로 더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한 개는 뭐 k나 뭐 m이든 뭐 변수 하나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뭐 이제 원리는 알겠지, 그지? 아까 배웠죠 원리, 그지? 이해돼요? 그래서 두 원이 만약에 교점이 있어요, 그렇죠? 교점이 두 개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 k 값이 변화함에 따라 뭐예요? 수많은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엄청 큰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뭐 이쪽으로 큰 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모습이 많아요.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k 값이 변화함에 따라 되게 다양한 원, 무수히 많은 원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k가 마이너스 1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일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x제곱 y 제곱항이에요. 그렇죠? 이 두 항의 개수가 같아야만 일단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 k가 마이너스 1은 뭐야?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이 돼요. 한마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즉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이때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요 선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선분을 공통편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이쪽 원에서도 현이 되고 이쪽 원에서도 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현이에요. 이때 이 선분 공통현을 포함한 요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좀 간편하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공통현이 직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공통현은 선분인데 이 선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을 한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뭐예요?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을 될 때 바로 두 원이 뭐예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뭐야? 내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원을 빼면 돼요. k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건 두 원을 뺀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냥 두 원방을 빼면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에요. 무조건.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공통의 방정식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공통의 방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뒤로 가볼게요 한번. 지금 가서 몇 번이야? 지금 그 공통현의 방정식. 잠깐만. 지금 요 프린트에는 문제가 없네요. 이런. 프린트가 좀 쉬워가지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있다. 유형 7번 있죠? 유형 7번에 그냥 그 유형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문제 풀게요. 유형 7번 그렇죠? 유형 7번 보면은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4y 더하기 1의 0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플러스 5는 0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지? 원방이 처음 배울 때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왜냐면은 자꾸만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 그리는 걸 엄청 못 그리거나 귀찮아하니까 이제 못 푸는 건데 계속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막히더라도 그려놓고 막혀야 돼. 자꾸만 안 그리고 풀려고 하면은 이제 원방 도형의 방정식은 망해요. 애초에 대단한 명이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을 계속 그려야 돼요 끊임없이. 알겠어 이거? 도형을 계속 그려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을 그리고 싶은데 막 그 좌표 평면 찍어가지고 막 좌표를 찍어가면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위치 관계만 잘 따져서 그리면 되는데 근데 대신 뭐예요? 뭐 좌표를 알긴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둘 다 표준을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x 빼기 1의 제곱, 그렇죠? 이거 완전적으로 이거 완전식 저것이 만들면은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1하고 4가 더해지니까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x제곱하고 마이너스 6x를 완전적으로 고치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5인데 그렇죠? 근데 플러스 9가 되니까 여기서 4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 정도는 항상 가능해야 돼요. 이게 너무 느리면 곤란합니다. 원만 푸는 데.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원이 두 개가 있는데 크기가 똑같네. 둘 다 반지름이 2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0이고 여기가 지금 1,2고 그렇죠? 공통현의 길이는 뭐겠어요? 요거죠 요거. 맞습니까? 공통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전략을 알려줄게. 전략.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전략을 알려줄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보세요. 일단 이 공통현의 수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되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이거는 원의 성질이지, 그렇지? 애초에 이렇게 이으면 여기 이등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반지름 알고 있잖아, 반지름은 이제 2네요, 그렇죠? 이거 4니까, 그렇지? 그럼 봐봐, 어떻게 구하냐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 있잖아요, 그렇죠? 구할 수 있죠. 둘이 빼면 되니까, 그렇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1,2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곱하기 2 때리면 공통현의 길이인 겁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줄 모르면 못 풉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용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처럼. 알겠지? 그러면은 한번 구해볼까요? 실제로?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두 식을 뺍니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2에서 1 뺄게. 그럼 플러스 4x 빼기 4y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그래서 4를 약분하면은 x 빼기 y 빼기 1은 0입니다. 그렇죠? 이거랑 1,2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절대값 1하고 2를 대입하면 1 빼기 2 빼기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루트 2분의 플러스 2네요. 그러니까 루트 2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뭐예요? 요 반절이 루트 2가 되네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 얼마입니까? 2배니까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해했어 이거? 알겠지 그지?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그냥 기본 개념입니다.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그냥 리마인드라서 모든 유형에 되게 중요한 성질을 다 배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그냥 정말 기초적인 거 위주로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또 중요한 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제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접점을 알 때. 접점의 접점좌표를 알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 접점좌표가 주어진 거야. 여기. 그렇죠?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잖아. 그렇죠? 그죠? 솔직히 공식 몰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식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모르고 지난 점 아니까 y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m으로 두고 그렇지?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놓고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r이다. 여기서 m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 공식 몰라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이유 딱 하나예요. 스피드. 알겠지? 식이 이렇게 돼요.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약간 이런 식이야. x제곱은 뭡니까? x 곱하기 x죠. 그렇죠? 그 x 하나에다가 이 좌표 x1이 대입된 거예요. y제곱도 y 곱하기 y야. 그 y 하나에다가 y1이 대입된 거야. 그래서 x1x 더하기 y1 y가 r제곱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게 진짜 접선이 맞느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진짜 접선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딱 두 가지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얘를 지나야겠죠. 두 번째는 얘랑 수직이 여기겠지. 그치?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접선이죠. 확실히. 그치? x1, y1이 접점인 접선이잖아. 그치? 보세요. 일단 이 x1, y1은 이 원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1로 대입하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참이죠. 그치? 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럼 얘를 1로 대입해봐. 어때요? x하고 y에 x1하고 y1이 들어갑니다. 그럼 유식되잖아요? 성립하네. 성립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얘를 지나네요. 그쵸? 그치? 그 다음에 이 기울기 얼마예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1분의 y1이에요. 얘 기울기 얼마야? 요 항 넘기고 y1으로 양변을 나누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그렇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맞네요. 수직이네. 접선이 맞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접선이 맞다는 게 확신을 가졌으면 뭐야? 이제 외워야죠. 그렇죠? 외워서 문제풀이에 써먹으면 됩니다. 몰라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스피드가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거 중심이 원점일 때잖아. 그렇지?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중심이 만약에 A뿐만이야. 식이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이에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접점이 잡혀가 주어졌어. 그래서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공식부터 먼저 알려주자면 똑같아요. 아까 요 원리 내가 알려줬지. 그치? x 빼기 a 제곱이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야. 그 x 하나에 x 어차피 대입하는 거예요. y 빼기 b 곱하기 y 빼기 b에도 y 하나에 y 좌표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알겠지? 그래서 원리 하나만 알면 두 개를 동시에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얘까지 외워놓는 게 좋아요. 알겠죠? 중심 원점이 아니어도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확인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좌표는 원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식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죠? 그리고 y1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요거는 무조건 참인 식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 참이고, 그렇지? 그럼 얘를 1로 대입하면 요식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얘를 지나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 마찬가지야. 얘의 기울기 뭡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y1 빼기 b로 나누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1 빼기 b분의 x1 빼기 a가 되죠, 그렇죠? 곱하면 마이너스 되죠, 그렇죠? 수직이에요. 맞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외우면 되죠. 그 다음 기울기가 알려야 돼요.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중심 원점일 때 나오죠. 기울기가 딱 고정점 있다. 이러면 뭐예요? 둘이 딱 서로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해서 위아래로 두 개 나오면 접점. 그렇죠? 접점, 그지? 맞습니까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y는 mx 시작하겠죠. mx 풀마 두 개니까 풀마예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공식이에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사실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외우면은 스피드가 빠르다. 아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그냥 그 계산하면 나와요. 만약에 지금 기울기를 알고 내가 y절편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공식을 안 쓰고 구한다고 하면 y는 mx 플러스 p 이렇게 놔. p가 지금 미지수예요. m은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얘가 지금 이 원의 접선이려면은 0,0까지 점과 지선 사이 거리가 반드시 뭐예요? r이어야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일반형 고쳐갖고 mx 빼기 y 플러스 p는 0이고 얘랑 0,0까지의 거리가 r이어야 돼요. 루트 공식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0이니까 절대값 p가 r이잖아, 그렇지? 그럼 p가 왜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나오는지 알겠지? 바로 보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한 번 하느니 외워서 빠르게 하겠다 이건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워야 돼요. 이게 되게 스피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보면 알잖아, 그렇지? 시간이 널널한 시험이 아닙니다, 수학 시험. 뭐 이렇게 한 15초, 20초, 뭐 1분 이 정도, 그러니까 1분 이상 차이 나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 한 10초, 15초 차이 나도 외워야 돼요. 내신 시험을 보려면은 알겠지?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중심이 원점일 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중심이 만약에 A코마 B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N이다. 접점 2 나온다, 그렇죠?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지금 이 원하고 이 원은 뭐예요? 똑같이 반점이 R이야, 그렇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는 뭐예요? 그냥 평이동된 거예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된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접선도 같이 평이동한다 시키면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나 평이동 시키는 거예요. 공식이 요겁니다. Y는 정확히는 Y 빼기 B는 M 곱하기 X 빼기 A 플러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그대로 내 평이동만 시키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외우기 편하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 지금 요 내용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추가 설명하기 위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딱 더 설명할게요. 한 개만 설명하고 이제 수업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지금 사실 요 책에는 이게 쉬운 책이야, 되게 엄청 쉬운 책이고 그냥 한번 리마인드 하려고 지금 그냥 프린트 가져온 거라서 되게 쉬운 프린트고 지금 요 책에 없어요. 없는 내용인데 조금 중요해. 되게 더 센 기초 중에 하나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부원의 위치관계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부원의 위치관계. 그래서 두원의 위치관계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원이 안 만날 때. 안 만나는데 바깥쪽으로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 상태. 두 번째는 두원이 만나는데 이걸 외접이라고 합니다. 외접. 바깥쪽에서 하는 거. 이걸 외접이라고 해요. 외접. 세 번째는 두원이 교점이 2개 생기게끔 만나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는 또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건데 이거를 내접이라고 해요. 내접. 안쪽에 접하는 겁니다. 안쪽에. 오케이? 다섯 번째는 안 만나는 겁니다. 안 만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 만날 수 있죠. 그죠? 총 5가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위치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치관계를 원래 이게 원과 직선은 뭐였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 그리고 반지름 R 가지고 비교했죠. 얘는 3개예요. D하고 R하고 R2입니다. 뭔지 알겠지, 그지? D는 뭐냐면 두 원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예요. 중심 사이 거리. R와 R2는 뭐야? 두 원의 각각의 반지름인 겁니다. 알겠죠?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일단 D는 뭐야? 이거는 D는 당연히 이 중심부터 이 중심까지
요 거리가 D입니다. 그죠? 그럼 R은 뭐예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겠네요. 그렇죠? R2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없죠. 그렇죠? 이런 상황. 그림부터 딱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D가 딱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R1은 뭡니까? 여기부터 접하는 여기까지. R2는 접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얘는 D가 요겁니다. 그럼 R은 뭐냐? R은 이렇게 교점이었죠. 여기 R이죠. R2는 교점. 여기 R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 다음에 내적 같은 경우도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D입니다. R1은 뭐예요? 이 중심부터 여기 접점까지 여기까지. 여기 R1입니다. R2는 이쪽 중심부터 이 접점까지 여기만큼. 여기 R2.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 케이스는 뭐예요? 중심이 여기 있고 조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D인데 R1은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그치? R2는 여기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요만큼.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걸 부동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이렇게 돼요. 얘는 D가 뭐예요? R1 D가 R1 플러스 R2보다 크죠. 두 반지름의 합보다 커요. 그렇죠? 맞아요. 이러면 바깥쪽으로 아예 안 만나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D가 두 반지름의 합하고 같죠. 그렇지? 얘 잠깐 넘어갈게요. 내접하면 어떻게 돼요? D가 두 반지름의 차하고 같아요. 차. 그렇지? 근데 어느 게 큰지 모르잖아. 지금은 내가 그림은 R1이 더 크게 그렸지만 뭐 R2가 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차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R1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그죠? 이거 같은 거 차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내적. 그지? 그리고 얘는 뭐예요? D가 둘의 차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3번 케이스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조건이 이겁니다. 거리 D가 뭐예요? 지금 R1 플러스 R2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작은 건 알겠지?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두 원의 차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외접과 내접의 사이인 거야. 알겠지? 이게 조심할 게 여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여기만 보여. 그림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것만 쓰는데 이쪽도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려가지고 따져보면 다 나와. 그렇지? 맞지? 그려서 따져보면 돼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려서 따져보면 돼요. 뭐 물론 나중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빠르게 그려가지고 암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렇지? 일단 외울 건 아니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3번 이게 조심해야 돼. 나머지 다 그리면 절대 이거 이걸 못 구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지? 근데 3번에서는 요거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려서 하면 이것만 볼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얘 때문에 틀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겠죠? 3번은 뭐예요? 내접과 외접의 중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요거 안 놓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해했어 이거? 알겠죠? 요거 하나 조심하면 돼.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완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생기초 말고 그 이상의 것들 중에서도 생기초인 정도를 이제 좀 설명을 더 했어요. 그래서 원반까지 설명을 하고 도형의 이동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많은데 그것도 생기초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이제 진짜 먼저